당신의 통장이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통장이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공짜 폰이라더니 한 달 만에 통장 잔고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이웃이 권한 투자로 적금을 깼는데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혜 씨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공짜 폰이라는 말에 속아 중고폰과 고가의 요금제 계약을 했습니다. 오랜 이웃의 투자 권유로 적금까지 깼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러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그냥 내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사기는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사기의 수법, 이를 막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분명 배울 게 하나쯤은 있겠지. 그런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후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정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금융사기의 실체와 대처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혜 씨는 퇴직 후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은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입니다. 텃밭을 가꾸며 소일거리를 하는 정혜 씨에게 유일한 낙은 동네 노인정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수다입니다.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보내고 받고 동네 소식도 밴드에서 본다는 거예요. 나는 통화만 하는데 나도 해보고 싶더라고. 그날은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이 카카오톡으로 손주 사진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온 날이었습니다. 정혜 씨도 멀리 사는 손주들 사진을 더 자주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폰 많이 쓰세요? 화면도 크고 손주 사진도 잘 보이실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공짜로 드리는 행사 중이에요. 친절한 직원은 정혜 씨의 오래된 휴대폰을 보더니 최신 스마트폰을 권했습니다. 공짜라는 말에 솔깃한 정혜 씨는 최신 스마트폰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내민 계약서는 글씨가 작고 내용도 복잡했습니다. 안경을 꺼내 쓰려는 정혜 씨에게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잡한 내용 없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문자로 다 보내드릴게요. 결국 정혜 씨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기분 좋게 새 스마트폰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이 기본적인 사용법도 알려줬기에 그날부터 서툴지만 카카오톡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정혜 씨는 통장에서 평소보다 2배 많은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다시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그날 계약서에 다 나와 있었어요. 24개월 약정에 프리미엄 요금제로 계약하셨고 단말기 할부금도 매월 나가는 거예요. 공짜라면서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기값이 할인된다는 의미였어요. 지금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정혜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제야 정혜 씨는 자신이 중고폰에 고가의 요금제를 끼워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짜라는 말은 함정이었고 실제로는 2년 약정의 비싼 요금제를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러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경험으로 정혜 씨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매달 요금제 비용과 할부금으로 그녀의 생활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속은 거예요.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고, 근데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의심이 안 갔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정혜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20년 지기 친구인 김영희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영희 씨는 정혜 씨의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눴습니다. 정혜 씨가 남편을 잃었을 때도 영희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정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혜야, 나 좋은 정보가 있어.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니? 1년에 2%, 3% 정도 하지? 내가 아는 투자처는 1년에 10%가 넘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영희 씨는 정혜 씨에게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했습니다. 곧 상장할 예정인 유망 기업이라며 상장되면 투자금이 몇 배로 불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영희 씨 자신도 이미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정혜야,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적어도 1,000만 원은 넣어야 수익이 괜찮게 나온대. 너도 할래? 정혜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휴대폰 계약으로 큰 실수를 한 터라 의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20년 지기 친구가 직접 권하는 데다 그녀도 투자했다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난 이미 휴대폰으로 돈을 많이 날렸어.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니? 내가 먼저 넣었고 우리 아들도 투자했어. 기회는 지금뿐이야. 결국 정혜 씨는 은행에 있던 적금을 깨서 1200만 원을 영희 씨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영희 씨는 3개월 후부터 월 10만 원씩 이자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3개월이 지나도 이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가 영희 씨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라 시간이 좀 걸린대. 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혜 씨는 직접 해당 투자회사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희 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또다시 큰돈을 잃은 상실감이 겹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통장에는 생활비로 겨우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연락이 안 되니까 다른 투자자들도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 우리 동네에서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넣었더라고요. 다들 영희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피해자들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이미 비슷한 사례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다며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영희 씨를 찾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도 모든 재산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자기도 큰 돈을 잃었다면서 울더라고요. 결국 영희 씨도 같은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다만 그녀는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해 수수료를 받는 총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정혜 씨와 영희 씨의 우정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돈을 잃은 것보다 20년 믿었던 친구가 이럴 수 있다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혜 씨는 이제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도 무슨 속셈이 있는 걸까 생각하게 되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 투자 사기는 노년층을 노리는 가장 교묘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친분 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권하면 경계심이 낮아지고 정보를 검증하려는 노력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혜 씨처럼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친한 사람이 권하는 투자일수록 더 꼼꼼히 조사하세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투자 전에는 반드시 공인된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은행이나 증권사의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투자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실제 사업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넷째,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하세요. 연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다섯째,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서두르게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입니다. 연이은 금융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정혜 씨. 그녀는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나는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또 자신을 무능하게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울에 사는 딸 미경 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방문한 딸을 보고 정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경 씨는 엄마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소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던 엄마가 최근에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목소리도 기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정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엄마의 집 곳곳을 살펴보았고 냉장고에 반찬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도 없고. 혹시 돈 때문에 고생하세요? 결국 정혜 씨는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지난 몇 개월간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사기부터 시작해 그리고 이웃의 투자 사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미경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런 일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다들 바쁜데 엄마 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미경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 저희가 바쁘다고 해서 엄마를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일일수록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가족이잖아요. 정혜 씨는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딸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요?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싶었어요. 미경 씨는 그날 밤 엄마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의 통장과 카드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큰 금액을 잃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매달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오빠에게도 말해서 함께 도와드릴게요. 안 돼. 너희 각자 가정이 있잖아. 너희 살기도 바쁠 텐데. 엄마, 우리가 다 컸잖아요. 이젠 엄마가 저희에게 기대셔도 돼요. 다음 날 미경 씨는 오빠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준호 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남매는 엄마를 도울 방법을 의논했고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준호 씨는 다음 주에 휴가를 내어 수원으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미경 씨는 엄마의 휴대폰 요금제도 적정한 것으로 바꿔주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신고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돈을 모두 찾을 수는 없었지만 가족의 지지는 정혜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나를 무능하게 볼까봐 또 걱정을 끼칠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큰 걱정을 끼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사기의 문제를 넘어 노년층이 겪는 더 깊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정보의 어두운 현실보다 가족 간 마음의 거리감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또는 무능하게 보일까 두려워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난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걸 믿었어요? 라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대신 공감과 위로를 전하세요. 둘째,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사기 신고부터 남은 자산 관리까지 어르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세요. 셋째, 정기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세요.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숨기지 않도록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과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알려주세요. 지식은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의 도움으로 정혜 씨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당한 일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 미경 씨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내가 이렇게 속았다는 걸 남들이 알면 어떡하나. 그런데 가보니까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위로가 됐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정혜 씨는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자식들에게 물어봐요. 통화료가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끼다가 큰돈 잃는 거보다는 낫잖아요. 정혜 씨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녀들과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인터넷 뱅킹 기본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어르신들에게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끊어요. 그리고 바로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요. 은행에 가도 창구 직원에게 꼭 물어보고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정혜 씨가 복지관에서 배운 돈을 지키는 생활의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은 무조건 하루 이틀 고민하기.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충동적인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언가 이상하면 즉시 물어보기. 자녀, 이웃, 주민센터, 복지관 등 믿을 수 있는 곳에 즉시 문의하세요. 금융사기는 초기에 막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돈과 관련된 전화는 의심하기. 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스마트폰 기초기능 배우기. 기본적인 사용법만 알아도 중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절대 혼자 결정하지 않기. 중요한 금융 결정은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정혜 씨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금융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복지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경험을 나눠요.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사기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게 제 보람이죠. 더불어 정부에서도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과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등은 노년층이 금융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은행들도 노년층 대상 고액이체 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 거래를 감지하면 알림을 보내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교육을 받고 새로운 지식을 쌓은 정혜 씨. 그녀는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미경 씨와 준호 씨는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엄마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꼭 직접 찾아와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정혜 씨도 자식들에게 작은 일상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마트에서 세일하는 거 샀다. 오늘은 이웃이 김치 담그는 걸 도와줬다. 이런 소소한 얘기도 해요. 예전에는 자식들 바쁜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귀찮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금융 관련 문제는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항상 자녀들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에서 고수익 보장 투자 설명회가 열렸을 때 정혜 씨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해 문의했습니다. 아들의 조언대로 참석하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투자 역시 사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고민하다가 또 속았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뭐든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정혜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 금융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보람도 찾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 금융 관련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비슷한 사기 수법이 또 발생했을 때 서로 알려주고 예방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지키는 건 단순히 생계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건 자존감의 문제예요. 정혜 씨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고 모바일 메신저로 자녀들과 사진도 주고받습니다. 또한 식품, 의류 등 간단한 쇼핑도 온라인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글씨도 작고 버튼도 많고. 그런데 계속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늙었다고 배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정혜 씨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계약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첫째, 이 결정을 내일까지 미룰 수 있는가? 둘째, 이 제안이 너무 좋아 보인다면 왜 그런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셋째,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가? 넷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다섯째, 이 결정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는 무조건 하루 정도는 고민해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오히려 의심부터 해요. 그리고 꼭 자식들한테 물어봐요. 자식들도 더 이상 어머니를 무조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혜 씨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을 딸에게 알려주어 미경 씨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다 무능한 게 아니에요.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식들하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니까 더 행복해요. 정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사기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여정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소외된 노년층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과 세대 간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그건 바로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정혜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지능이나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과 교묘한 속임수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이웃,
복지기관 등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 금융 지식 등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노후의 경제적 자립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혜 씨가 겪은 사기 피해는 몰라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돈을 잃은 것보다 20년 믿었던 친구가 이럴 수 있다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고요?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지키는 건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 모든 말들은 정혜 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 이웃과의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이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고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며 어르신들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어르신들이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작은 대화, 정기적인 연락,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금융사기는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 어떤 사기꾼도 우리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지켜나가는 노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